네, 반갑습니다. 아마 그 법률 강의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예, 한 것도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원래 법률 강의라는 게 15분이 넘어가면은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도 그렇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개념적인 부분들, 어떤 추상적인 부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때는 손사탐으로 유명하셨죠. 손조 회장님이 최근에 그런 강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입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니까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기반을 닦아라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뭐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거는 한 5년 전의 창업 생태계와 지금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뭘 하다가 좀 잘하면은 해외로 나가서 뭘 해보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처음부터 해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농담처럼 MZ세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때는 스크린 쿼터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스크린 쿼터를 갖고 웃으시면 이제 저랑 같은 세대고요. 예, 한국 영화를 규제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상영하지 않으면은 한국 영화 망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봐가지고. 지금은요. 어느 나라 가도 이제 우리나라가 탑10 안에 다 들잖아요.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20년 사이에요. 스타트업도 비슷한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 스타트업들이고 젊은 스타트업들일수록 마켓과 서비스에서 아예 처음부터 본투 글로벌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이 창업 생태계의 지원과 구조들을 잘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 잘 진출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늘 겪이는 게 이들은 본투 글로벌에서 처음부터 글로벌로 서비스를 진출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나아갈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들은 앞서 우리 장건 변호사가 이야기했겠지만은 굉장히 이런 구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질문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초기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갈까요? 혹은 미국으로 갈 때 그러면은 나중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키워서 가면은 그때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처럼 어렵다는데 괜찮을까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과정에서 플립에 대한 카더라는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결론은 플립을 얼마로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아까 김범수 파트너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플립은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플립이라는 방식의 항로 말고 다른 대항적인 항로도 훨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두가 외국한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플립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대안적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제 갈수록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는 우리의 동반자들이 많아질 텐데 이 과정에서 여러 항로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항로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러운 제 사진이고요. 네, 사실 벤처 투자 법률 과목으로는 아마 학교에서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말고도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서비스와 관련돼서 구조와 관련된 법적인 구조와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존경하는 또 KBIC 벤처금융연구소장님도 모시게 된 거고요. 많은 분들을 모신 이유가 우리가 LP 포지션에서 GP 포지션에서 그리고 스타트업 포지션에서 각각의 검토들을 하는데 각각이 이 플립과 해외 진출 이슈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하는 공론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짧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자, 플립을 해서 성공한 스타트업이 얼마나 되냐 아까 말씀하셨죠? 좋습니다.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죠. 플립한 다음에 투자자가 플립한 회사가 매각되거나 IPO 돼가지고 회수한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노라고 준비했는데 혹시 있을까봐 네,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플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VC와 스타트업이 있는가요? 네, 단언컨대 어떤 스타트업도 플립을 편하게
진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플립 폴리엄 준비하기 전에 우리 회사 안에서 플립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기준과 문제점들을 짚어봐야겠다. 포럼 이런 거 만들어보자라고 했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플립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님한테요. 예, 어떤 회사든 플립을 한 번 하면은 플립 한 번당 변호사다. 근데 지금과 같은 노와 S 이 두 가지의 간극이 있다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이 길 과정에서 수많은 비용만 내고 좌초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피해야겠죠. 아까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쟁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세, 외국환, 그리고 투자자들의 동의 이슈인데요. 투자자들의 동의 이슈, 좀 딥토크를 남나고 보면은 이번에 KB 벤처금 연구소에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또 통계적인 자료도 나왔고 또 개별적으로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봤고 저희도 투자사 포지션에서 플립을 검토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쭉 정리했던 적들도 있고요. 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노와 S의 간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플립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서 적어도 A라는 회사가 이렇게 회수를 했다더라. 뭐 스토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요. VC들조차도 변호사들조차도 플립은 카더라 통신만 많습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왜 그렇죠? 거기 다녀와서 돌아오신 분이 아직 없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법은 원래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심지어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야 이게 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뭘 누가 알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립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언컨대 거짓말이에요. 예,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각각의 절차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뭐죠?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확한 모델들을 굉장히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투자사가 동의를 망설이는 이유 아까 장원 변호사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아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내 돈 갖고 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적합한 말인 것 같고요. 확실히 사후관리 측면에서 안 그래도 사후관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한번 세미나를 한 적 있었는데 그 세미나 제목이 낭만적 투자와 그 후의 일상이었어요. 결혼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끝나면은 이제 투자 때까지가 서로 되게 관계가 좋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이제 투자자는 내가 이렇게 믿고 돈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 과거의 경험으로 남는 거지 기억으로 이렇게 늘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데 해외까지 간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해외 가서 막 영문으로 플립하는 과정을 제가 한 장면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갑자기 미국 투자사나 그쪽 미국 로펌에서 뭘 딱 들이밀어요.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혹시 읽기 어려우시면 구글 번역기로 돌려줘도 돼요. 근데 한마디로 한국에서 맺은 한국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모든 권리를 다 없앤다. 일거에 해지한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투자자가 만든 계약서, 표준 계약서에 너희도 사인해라. 무슨 항복문서 거의 무슨 한일 합병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변호사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 안에 컴플라이언스 채널에서는 사실 이게 해도 해서 잘 돼서 돌아온 데가 있다고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대박도 안 내는데 세금부터 내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환 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환 신고 관련돼 가지고는 정말 이거 하다가 많이 나간다고 말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통합적으로 표준적으로 이러한 플립 과정에서의 외국환 신고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람이 너무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무슨 은행에 무슨 지점에 무슨 차장님이 이거를 잘한다고 하거나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거래액이 얼마고 그런다는데 무슨 은행에 어떤 차장님 말고는 잘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외국환 신고에 있어서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적 모델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지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립과 관련돼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진출하는 시점에는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이 지금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저는 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당장 지금 해외에 진출하는 것, 물론 해외에 진출한다고 해서 바로 성공도 아니라는 건 아까 말씀 다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비용, 이렇게 많은 절차, 이렇게 많은 복잡함과 이해관계자들의 상처를 주면서 가는 것이 좋은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우리는 최대한의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총 4가지의 대안적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대안적인 모델은 정말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대안적인 모델일까요? 아닙니다. 회사마다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단계에 따라 가지고 다를 거고요. 4가지 모델 사이에서의 혼용이나 변형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내놓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개하고 토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이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회계적으로는 조세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LP 입장에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혹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지를 보아야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모델 구조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항로가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갈까 말까 하면서 자꾸 자초되는 게 아니라 항로를 6개, 10개, 30개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발제의 취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델 첫 번째는 존속형 대안 풀림 모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대안 풀림 모델이라고 제가 이제 뭐 AMF라고 일단 약자를 적었고요. 존속형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법인의 지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플립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적 구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법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를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도대체 어려운 걸 더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한국 법인의 투자자들의 주식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 법인의 투자자들은 그대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누가요? 창업자가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계약서에서 중요한 의무 하나가 위반됩니다. 뭐죠? 신회사 설립 금지라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상호 간에 양해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너가 해외 진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프레젠스를 두기 위해서 해외 진출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렇다면은 투자하는데요. 여러 옵션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 법인이 이게 플립을 진행한다는 건 결국은 자본시장에서의 중심을 이 해외에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영업이익을 계속 내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M&A를 하거나 여기서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든 투자자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에서 투자사에서 일해보신 거나 저희처럼 투자사랑 같이 일을 해보면은 나오는 거 있죠? 회수 전략. 어떻게 투자한 거를 회수할 것인가인데 회수 전략에서 중요한 건 결국 IPO나 M&A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잘 투자받고 잘 성장해서 결국은 너희가 IPO를 하거나 M&A를 하는데 근데 그때 미국 법인 주식만 팔아버리거나 미국 법인 주식만 상장하면은 한국 법인 투자자들은 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가 안 되려고 굳이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플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M&A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IPO 안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되면은 같이 하자 이겁니다. 즉 우리가 태그 어롱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 투자계약서에서는 하도 한국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해서 쓰면서 공동 매각 요구권, 동반 매각 요구권, 동반 매도권 뭐 말하기 쓰는데 한마디로 너 거 팔 때 내 것도 팔아줘. 이게 이제 태그 어롱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투자계약에 웬만한 투자계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 법인의 투자계약에서는 한국 법인의 창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한테 매각할 때 이 태그 어롱을 작동시켜가지고 투자자가 내 것도 팔아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꼭 태그 어롱을 한국 법인 주식에만 붙여야 할까요? 계약 영역은 자유롭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법인의 M&A나 IPO를 진행할 때도 특히 M&A를 진행할 때는 창업자가 미국 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만약에 투자자가 해외 법인 진출 시점에 그 플립을 했을 때 취득했던 지분의 상당액만큼을 같이 엑시트할 수 있도록 태그 어롱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계약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알고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다만 적어도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IPO 같은 모델로 이제 엑시트하는 전략을 간다면은 IPO 이전에 특정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의 주식을 스왑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가지고 대신 그 콜옵션의 행사 가액, 매매 가액을 당시 미국 법인의 주식의 가치와 한국 법인의 플립 시점에서의 플립 처음 시작했던 시점에서 주식 가치를 연동시켜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계약서 한 장으로 향후에 풀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회수를 한국 투자자한테 보유하게 하는 대신에 한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풀립 과정에서의 번거로운 법적인 절차들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해외 법인의 M&A를 진행할 경우에 한국 투자자가 창업자에 대한 태거롱을 행사해가지고 그 미국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 주체 매수인한테 한국 법인의 주식도 같이 사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유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투자자가 창업자나 또 그 해외 법인에 대한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매도 가액을 바로 그 미국 법인의 주식 가치와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한국 법인의 투자자들은 해외 법인이 결국 M&A로 매각될 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PO 같은 경우에는 태그어롱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이제 주식 교환 청구 등을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적어도 풀립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배 구조가 바뀌고 또 이 자본이 일단은 조세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왜곡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을 피하고 실제로 회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효과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직 법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명 이런 것들을 이연 풀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풀립 과정에 있어서의 풀립제의 효과를 이연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VC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메인 비즈니스가 지고 미국 법인의 여러 가지 경영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기존 풀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근데 장점은 있어요. 한국의 기존 법인의 투자 계약의 권리가 전혀 상실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투자 계약성 투자자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다는 점에선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형 대안 풀립 모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한국의 이해관계자들한테 굉장히 수월하고 편안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죠? 우리만 좋으면 안 되죠. 풀립을 한다는 건 결국 미국 투자 시장에 가서 미국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끌고 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결국 미국 법인에 투자를 하는 A라는 투자사가 그러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미국 법인에 한국 법인의 기존의 에셋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들이 완전히 귀속되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풀립 모델은 완전한 자회사 모회사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적은데 이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일정 영역에 있어 가지고 미국 법인이 한국 투자자의 법인, 한국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콜옵션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강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업 양수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령 한국 시장에서의 한국 영업은 한국 법인이 계속하되 나머지 글로벌 마켓들에 관한 영업들을 양수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 양수도 형식의 대안 풀립 모델이랑 또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제학이 아니라 법학을 전공했지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제학이란 무슨 학문인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밥에 관한 학문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 법학은 관계에 관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풀립도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더 높은 뮤추얼 베네핏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가 수월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를 조율하는 것. 그게 바로 계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는 아까 같은 형태로 또 미국 투자사의 우려점을 이런 형태로 보강하는 모델들을 저희들이 한번 적용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 양수형 풀립 모델입니다. 대안 풀립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를 미국 법인이 인수하면은 미국 법인이 완전 모회사, 한국 법인이 자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풀립의 최종적인 모델, 풀립을 이후의 지배 구조는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구분할 게 있는 건 주식과 구분되는 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뭐에 관한 어떠한 경영상, 영업적 목적을 위해 달성하기 위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과 물적, 인적이 결합체를 영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업 자체도 양수도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 뉴스에서 보면은 어디서 무슨 사업 부분을 매각했다, 방산 사업 부분을 매각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영업 양수 대안 풀림 모델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한국 법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창업자가 미국의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한국 법인이 미국 한국 법인의 일정한 영역을 제외한 영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영업적인 자산과 내용들의 일체는 미국 법인으로 귀속됩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존의 기성의 투자 계약서에 이런 것들은 사전 동의 사항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웬만큼 동의가 안 됩니다. 대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미국 법인은 만든 다음에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지급할까요?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Y법인, 즉 미국 법인을 Y법인을 한다면은 Y법인은 양수도 대금에 가름하여 X법인, 한국법인에게 컨버터블 노트를 발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풀립으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구조의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컨버터블 노트라는 건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전환 사채가 있잖아요. 컨버터블 노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가장 편한 거는 전환사채 비슷한 거 하면 이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나중에 이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한국 법인이 나중에 미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신에 한국 법인의 영업은 미국 법인으로 가는 거죠. 한국 법인의 지배 구조는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투자자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 법인 Y가 M&A로 매각이 되는 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 M&A 매각 전에 트리거를 작동시켜가지고 한국 법인이 해외 법인의 컨버터블 노트를 전환해서 해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해외 법인에서 원래 투자자들이 취득하려고 했던 주식 상당액, 주식 지분만큼을 한국 법인이 보유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각해가지고 매각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죠? 한국 법인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한국 법인에서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은 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청산 및 자녀재산 분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금액이 보통은 적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한국 법인이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일종의 자사주 매입하는 형태로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요. 이거에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IPO 진행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컨버터블 노트를 전환해가지고 해외법인 주식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보유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법인 투자자들도 펀드 기간 만료 전에 청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분해가지고 그 대금을 또 한국법인에 귀속시켜가지고 청산하거나 자사주 매입으로 이 부분을 상환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단계마다의 요건들은 또 별도로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은 주식을 옮기는 대신에 영업을 옮기는 대신에 해당되는 나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 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한국 법인의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당되는 해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 법인에 유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조인트 벤처형 대안 풀림 모델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한국 법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한국 법인이 있고요. 또 미국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해당되는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이 소위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조인트 벤처인 Z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 Z를 설립한다면은 상호 출자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상호 출자를 하면서 이제 한국 법인이 취득하는 지분 이러냐 아니면 미국 법인이 취득하는 지분이 나눠질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해외 투자가 들어오는 부분들만큼 Z법인에 계속 또 투자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M&A나 IPO의 대상은 이 Z법인으로 삼는 거.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조인트 벤처형 대안 풀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법인이 M&A 또는 IPO 진행할 경우에는 Z법인의 주식을 누가 소유하고 있죠? 한국 법인이 일부 소유하고 있죠. 그 소유한 부분에 따라서 X법인에 이거를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 면에서 오히려 좀 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조인트 벤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법인 측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조항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서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서의 양수도 컨버터블 노트 모델처럼 X법인이 청산되거나
정확하게는 Z법인이 청산되거나 Z법인이 매각되거나 IPO가 됐을 때 그 대가를 한국 법인으로 귀속시켜 가지고 다시 투자자한테 배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투자자의 주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 마지막은 과연 이게 모델이 될까만큼 너무 간단한 건데요. 자회사 설립형 대안 플립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회사 설립형 대안 플립 모델은 플립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한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자회사를 미국에 설립했을 때, 설립해서 열심히 시장 개척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너희한테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 플립을 한다라는 무거운 헤비한 걸 가기 전에 자회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대신에 해외 투자자로 하여금 한국 법인의 가치를 연동시켜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계약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유치할 경우에 해외 투자자와 일정의 쉐어홀더 어그리먼트 계약을 체결해서 해외 법인에 대한 해외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경우에 해외 투자자가 창업자가 보유한 한국 법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서 일정한 가치와 밸류로 컬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들을 미리 맺거나 그런 연동 아니면 또 다른 영업 양수도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단은 우리가 투자 받으려고 일단은 우리가 플립을 하려고 해외로 간 건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 모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형 모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모델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때 이후에 토론 세션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그 벤처 투자 연구소의 이진석 소장님과 그리고 스마일인베의 우리 장은석 상무님 그리고 그리고 KB인베의 이재 상무님 그리고 우리 본투 글로벌의 또 핵심이신 우리 장석지 팀장님 같이 토론을 할 거거든요. 정말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실제로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공론화하고 논의하고 쟁론을 해야만 저는 대안적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한국이라는 곳에서 베이스로 출발해서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가는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얘네는 6가지, 7가지 혹은 8가지의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게 또 영문화도 되어 있고요. 이러면은 해외 시장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에 접촉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한 하나의 또 화폐적인 신용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대안 플립 모델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또 토론회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발제를 이렇게 말씀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저희가 세계로 나아가는 거는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법률가들조차도요. 그래서 저희도 나갔어요. 저희도 나가서 이제 1월 달에 실리콘밸리 지사를 설립하고 왔더니 이제 경쟁로펌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셨냐라고 하셔서 제가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우린 미쳤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 가보고 저희 동반자들한테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단순하게 서비스로 상품으로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더 서로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해서 거래할 수 있는지, 신뢰해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어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LP 포지션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한국의 GP에서 주로 활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이 이슈를 플립에 대해서 무슨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세금 혜택을 준다는 어떤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발제를 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